화려한 인생 이막을 위해서 뭐 준비 좀 하시는 거 있습니까? 뭐니 해도 돈이 조금 있어야지 뭐든지 시작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예. 이 철저한 노후 대비를 위해서요, 연금 저축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하지만 내용이 아직도 복잡하고 생소한 데다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노후 대책으로 연금 대책, 과연 믿고 있어도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래셋 김동엽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연금 저축이 뭐 어떤 상품입니까? 일단 이름만 들어가지고 잘 짐작이 안 가실 예. 텐데요. 연금저축이 이제 근로자나 자영업자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상품입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인데요. 예. 연말에 연간 저축 금액에 대해서 한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데, 예를 들어 이제 연봉이 한 4, 5천 정도 되는 근로자 같으면 연간 400만 원을 저축하시면 연말정산 때 한 66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400만 원 투자해서 66만 원 그냥 돌려받으니까 특별히 다른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인기가 있는 상품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이 연금 저축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주변에 연금 저축 들고 계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금방 말씀드린 소득공제 네. 혜택이 크고요. 이제 연금저축을 많이 가입하시는 게 이제 또 생명보험회사의 설계사분들을 중심으로 네. 해서 연금저축을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판매를 많이 한 걸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듣기에는 예. 무슨 가입자가 600만 명이 넘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설계사분들이 많이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것들도 있고, 이제 방카슈랑스에서 은행에서 연금 상품을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연금저축 제도들이 좀 많이 알려졌고요. 네.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이 좀 효율적인 상품들을 찾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득공제형 상품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센터장님, 저 아까 묻지마 투자, 예. 뭐 허실 이렇게 알아보고 그랬는데요. 이거 묻지마 가입 아닙니까 혹시? 일단 뭐 소득 공제 혜택만 보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 상품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묻지마 가입이네요, 그거. 예, 연금저축 상품 좀 꼼꼼히 알고 보시면 되게 좋은 혜택도 많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사마다 나오는 상품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 차이점 좀 알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은행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상품은 연금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실적 배당형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에 따라서 원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좀 네. 조심하실 필요도 있고요. 대신 운영을 잘하면 수익이 더 많이 날 수도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만든 거는 원리금이 이제 보장되는 형태, 금리 연동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은 보장되는 특징, 예금자 보호도 가능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네. 다만 이제 원리금이 보장되는 만큼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게 또 단점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펀드도 있습니다. 펀드 같은 것도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같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보험회사 연금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가입을 했는데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서 예. 해지하고 싶다. 뭐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지금이라도 해지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뭐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낫나요? 일단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중간에 해지를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아까 400만 원 정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만큼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소득공제 받은 것만큼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세율이 한 22% 정도 됩니다. 꼼짝 못하게 해놨네.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예. 이제 해지 가산세라고 해서 별도로 2.2% 가산세를 납부를 해야 되기 가산세까지 때문에 물리네요. 야. 중도에 해지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렵고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쭉 불입을 하다가 중간에 네. 불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보험 상품 같은 경우들은 계속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되니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을 이동할 수 있어요. 그냥 증권사나 은행 같은 상품으로 바꿔놓게 되면 네. 그냥 추가 불입을 하지 않고 거치만 시켜놓고 좀 기다릴 수도 있는 아. 자유불입 방식으로 좀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정하시는 게 조금 더 낫고요. 중도에 해지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으로 흔히 말을 갈아타면 예.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까? 일단 갈아탈 때 이제 전환 수수료가 어느 정도 전환 있는데 수수료. 네. 금융기관 따라 좀 차이가 나고요. 네. 보통 5,000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되기 그 때문에 정도면, 예.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저 그렇겠네요. 궁금한 게요. 뭐 수익률 안 좋은 거 그렇다 칩시다. 뭐 어쨌든 그 연말에 정산되는 예, 예.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품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금자 보호법, 네. 그러니까 보험사 상품이나 신탁 상품 같은 건 예금자 보호법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5천만 원까지 보호받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네. 펀드 같은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는 못 받는 대신에 그 자산 운용회사가 펀드를 운영하는데 거기다 돈을 보관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에다가 자금을 보관해요. 그래서 자산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네. 돌려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OX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센터장님은 전문가 입장에서, 그리고 네. 우리 김 부장님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아니, 저도 하겠습니다. 들어야 됩니까? 네,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자, 이거 연금저축 이런 건 다 우리 집사람이 다 하는데, 이거.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도 생각하거든요. 명색이 산업부장인데 이게 틀리면 이거 완전히 망치는데. 예. 그러니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영업자는 꼭 연금저축에 가입을 해야 한다. 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X를 드셨는데요. 제가 생각에는 이게 맞을 것 아, 같아요. 중간이시고요. 부장님이 X를 드셨다가 중간에 살짝 아닙니다. 모든 질문에 네. 꼭 이래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답이 X입니다. 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저는 뭐 옛날에 그 수업, 학교 공부할 때 객관식 찍을 때 항상 꼭 절대 이런 거 들어가는 건 항상 정답이 X였습니다. 아, 센터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자영업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거는 맞고요. 근데 자영업자가 다른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연금저축 상품이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중도 해지할 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는 소득이 들쑥날쑥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네. 반드시 꼭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부장님처럼 약간 물음표를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대단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소득에 상관없이 연금저축에 꼭 가입을 해야 한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답이 다른데요. 이번엔 센터장님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우리나라가 누진세율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공제 혜택만 보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 이제 시작을 해두고 나중에 소득은 해가 지날수록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미리 계좌를 터주는 거는 되게 좋은 제도 같습니다. 예. 왜 또 X를 드셨나요? 전부 똑같은 이유입니다. 꼭 무조건 그런 것만은 아니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금 저축은 젊을 때 가입을 해야 유리하다. 자, 이번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두 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아, 두 분 다 이번에 드디어 일치를 했네요. 자, 이번에는 부장님, 왜 이번에 갑자기 O로 바꾸셨어요? 이번에 꼭이란 말이 없었고요. 네. 뭐든지 젊었을 때 하는 게 다 좋습니다. 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는 게 좋죠. 그죠? 네. 센터장님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뭐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미루다 보면 진짜 은퇴에 직면하게끔 되거든요. 젊은 나이에 일단 계좌를 터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강제저축 기능들이 있어요.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저축을 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필요한 노후 자금들이 또 모여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젊은 나이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그러면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가입할 때 꼭 요거만큼은 고려를 해서 가입을 해라.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일단 소득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입하는 게 좋은 건 사실이지만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설계에 맞췄어야 되는 거네요. 단기 목적 자금인 경우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자녀 학자금이라든가 뭐 결혼 자금이라든가 이런 용도 같으면은 내년에 좀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뭐 재형저축 상품이나 아니면 장기 펀드 같은 게 훨씬 유리할 것 같고요. 노후 자금일 경우에는 이 상품만한 게 없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낮은데도요? 수익률이 지금 이제 채권형 상품만 비교했을 때 좀 수익률이 낮은데요. 주식형 상품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한 122%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장기적인 경우에는 약간 주식 비중을 높여서 투자하는 것들도 나쁘지는 않고요. 그래서 수익이라는 것들은 이제 어떤 상품에 투자하느냐에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좀 고려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품이 제일 좋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상품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좀 높은 상품을 젊은 사람들한테 권유해드리고요. 덩어리가 좀 커지면 채권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커졌을 때 움직여서 전환하는 기능들까지 활용하시면 노후 자금 마련하신 데는 괜찮은 상품 같습니다. 가입할 때 센터장님 같은 그 전문가들한테 반드시 꼭 물어보고 조언을 얻어서 가입하는 게 좋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실 게 아니고 자기 재정 능력이랑 투자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가입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투자도 가입도 묻지마 투자, 묻지마 가입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전문가들 조언을 잘 들어서 가입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김동엽 센터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고향에 어른이 계시면 오늘쯤 전화 한번 꼭 드리세요. 식사는 잘 하셨는지, 보일러에 기름은 들어가 있는지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